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 청음실, 제 작업실, 제 프리비전 스튜디오라고 얘기했던 그 장소를 공개하는 날이고요. 오늘 이거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어쿠스틱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팁도 한번 알려드릴 겸 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 장소를 같이 공개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여기는 입구에 뭐 별거 없고요. 저는 좀 특이하게 하려고 이렇게 카펫을 깔았습니다. 사무실 바닥은 전체를 카펫을 깔아서 좀 집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카펫을 다 깔았고요. 여기서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이제 바로 옆에 뭐 이런 것들이 쭉 펼쳐집니다. 되게 작은 작업실이에요. 되게 작은 작업실이고 한 10평 정도? 네, 10평 정도 되는 작은 작업실을 한번 마련을 해봤고요. 여기는 청음실로 쓰기 위해서 했는데 스튜디오로 완전히 레코딩 스튜디오로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장소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런 흡음 소재들도 좀 붙여놨고 그림도 있고 제가 촬영하는 이제 촬영 카메라들, 예, 지금 찍는 카메라가 뭐 이런데 되고, 보시면 이제 조명도 있고요. 여기에 또 이런 조명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디퓨저들도 들어가 있고, 이제 흡음재들이 돼 있고, 요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베이스 트랩 겸 이제 소리 흡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재들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장 쪽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 피라미드 형태의 이제 디퓨저를 다 설치를 했고요. 디퓨저가 설치가 돼 있고, 여기가 제가 촬영할 때 나오는 그런 이 배경들이에요. 그것도 많이 궁금해하신 게 뒤에 보이는 이 창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뒤에 보시는 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배경이에요. 뭐 이런 배경도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뒤에다가 띄워놓고선 제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스피커가 있어요. 네,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스피커 보이세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 모델은 제가 20년이 넘었어요. 갖고 있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첫 그 스튜디오 모니터였습니다. 근데 그 추억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 학교 다닐 때 썼을 때의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이때 사운드를 좀 간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좋은 스피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의 사운드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얘는 굉장히 옛날에 BBC의 스탠다드 모니터, 스튜디오 모니터였어요. 이 사실은 어디 거냐면 허베스 건데요. 허베스 건데 이 모델이 이제 HHB라는 데에서 영국에서 살짝 그 OEM으로 냈었다가 조금 저렴하게, 허베스보다 좀 저렴하게 냈었다가 그리고 뭐 바로 그 회사 HHB라는 회사가 좀 이따 없어졌죠. 예, 그리고서는 사실은 허베스인데 제가 그 애들이 어렸을 때 얘 드라이버를 완전 다 망가뜨렸었어요. 네, 아이들 알잖아요. 손가락도 다 터지고 여기 터지고 해갖고 이거 재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뭐 우리나라 이 수입원한테 여쭙고 수입원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영국 본사에 또 물어보고 해갖고 예, 이거에 대한 드라이버를 구했습니다. 물론 수입할 때에는 영국에서 다시 한국 수입원을 보내주고 한국 수입원을 통해서 제가 받아갖고 재설치한 드라이버예요. 그러니까 허베스의 이제 신형 드라이버는 아니지만 뭐 그때 그 드라이버지만 새 거가 와서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원래 쓰던 이제 그런 드라이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소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면 뒤에도 이제 디퓨저 같은 게 있죠. 이 울퉁불퉁한 거가 이제 디퓨저예요. 그러니까 평행한 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디퓨저를 좀 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 프론트 데드를 조금 만들기 위해서 스피커의 측벽면에서 1차 반사가 생기는 측벽면을 흡음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1차 반사 음이 맞고 나서 흡수돼서 이제 반사가 잘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1차 반사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스피커가 이쪽으로도 새거든요. 이렇게 보여도 이쪽으로 새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나오는 에너지도 크지만 이쪽으로 새는 에너지도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새는 에너지가 이쪽에서 흡음이 돼서 네, 이쪽으로 튕겨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요. 얘는 지금 그 아마존에서 오랄렉스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랄렉스 제품인데 아마존에서 구매한 거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오랄렉스 제품인데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샀는지는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아마 나오고 있을 겁니다. 얼마 이 정도 금액에 구매를 했고 이거를 유튜브에서 찾다 보면 되게 싼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싼 제품들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랄렉스 제품하고 가짜인 제품하고 가격 차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저도 속았습니다. 네, 저도 속아서 지금 보시는 이게 속아서 구매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게 지금 속아서 구매한 건데 이게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 방산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있는 계란판 같은 소재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방산시장 같은 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흡음재 있죠. 딱 그 소재예요. 예, 이 소재가 사놓고 보니까 딱 그거고 지금 오랄렉스가 갖고 있는 이 느낌은요 완전 달라요. 예, 이 느낌은 완전히 달라서 얘는 지금 일반적인 요 바로 위에도 그 속아서 산 건데 얘의 이 쿠션하고 얘의 쿠션은 완전히 밀도도 다르고 이 느낌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워낙 비쌉니다. 카피본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성능이 절대 안 나옵니다.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다 대고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어떻게 녹음되는지 보세요.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들으시죠? 테스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거와 제가 이쪽에 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테스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테스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차이가 느껴지세요? 그래서 저도 속았어요. 물론 아마존에 대한 링크도 이제 밑에 영상의 상세 보기를 보게 되면 거기다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거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제가 또 처리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천장에 설치한 이 베이스 트랩이에요. 이 베이스 트랩은 사실은 제가 국내에서 오랄렉스 제품을 예전에 취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를 이제 중고로 이제 받아서 그래갖고 제가 여기 설치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음도 흡수를 잘하지만 일단 중고율까지 흡수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 소재 자체가 에나코이 챔버라고 무향실 있죠. 그 무향실에 설치되는 그런 재질과 굉장히 비슷하고 깊이도 약 30cm 정도의 깊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흡음이 굉장히 잘 되게 돼 있어요. 30cm에서 파장이 30cm 파장만 흡수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빗나가는 파장들도 있거든요. 도는 파장도 있거든요. 그게 여기서 저기까지를 다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이게 한 3m 정도를 갖다가 커버를 한 건데 3m 정도를 지나갈 정도의 파장이라면 생각보다 굉장히 긴 파장까지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트랩 역할도 하면서 소리도 커버할 수 있고요. 이 구조 자체가 제가 정면 앞쪽이 블라인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프론트 데드를 아예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블라인드를 아예
여기 지금 보시면 블라인드인데 저 이 블라인드가 좋아요. 그 햇빛을 되게 좋아하는 제가 성격이어서 햇빛 들어오는 게 좋았어요. 이거 막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살리길 원했고, 지금 블라인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라인드 이쪽 위에 제가 조명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를 이렇게 하면 지금 저녁이어도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간접조명 T5 등을 저 안에 달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빛이 없어지면서 밖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어둡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어둡게 되면 이쪽 편에 그 제 뒤에다가 조명을 또 설치했거든요. 색 조명을. 그래서 이렇게 조명으로 반사해서 느낌을 살릴 수도 있고,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그냥 밖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빛과 아래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 앞쪽에 그 데드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 블라인드, 나무 블라인드를 일부러 설치한 게 앞쪽에 유리창을 좀 최대한 살리고 싶었는데, 이 최대한 살리면서 이 앞쪽에 음향적으로 좀 도움이 되려면 이 블라인드, 나무로 되어 있는 블라인드가 생각보다 좋아요. 왜냐하면 소리가요, 부딪혔을 때 그냥 튕겨나오질 않아요. 블라인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블라인드를 통해서 뒤쪽으로 흡수돼서 들어가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소리라는 게 저 블라인드 각도에 따라서 소리가 맞은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뒤쪽으로. 그 뒤에서 반사돼서 나오려고 해도 다시 한번 나무에 맞은 다음에 반사돼서 저 열려져 있는 구멍 사이로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퓨징 역할도 해주고, 저게 나름대로의 중음역대나 중저역대의 베이스 트림 역할도 해줘요. 저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서. 저런 소재로 되어 있는 뭐 라인 타공 보드라 그래서 이 실제 마감 재료가 저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슬롯을 만들고 그쪽에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뒤 공간에서 소리가 돌린 다음에 다시 나왔을 때 소리가 상쇄돼서 없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라인 타공 보드라고 하는데 어쿠스틱 보드가 있어요. 그와 비슷한 역할을 블라인드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 블라인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 블라인드를 한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앞쪽이 데드한 게 조금 부족해서 지금 보시는 요거를 이렇게 꽉 채워서, 이쪽 꽉 채워서 앞쪽이 조금 데드하게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음악을 들어보면, 이 카메라를 좀 옮겨볼게요. 제가 리스닝 포지션을 가게 되면 아마 이 카메라 포지션이 있는 자리에서는 제 소리가 조금 데드하게 들리실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아까보다 좀 더 명확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카메라가 있는 포지션 근처에는 되게 데드하게 만드는 어쿠스틱 재료들이 다 발라져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스피커가 이쪽에서 방출이 되게 되면 이런 흡음재들이 소리를 흡수를 한 다음에 저한테 들려오기 때문에 가급적 직접음, 그렇죠? 1차 반사음을 제거하고 직접 들어오는 소리가 제일 많이 들어오게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뒤쪽에 쭉 보게 되면 뒤쪽 공간들은 왜 안 붙였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흡음이라는 게 다 흡음을 하면요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에나코이 챔버라고 무향실이라는 곳 있죠. 그러니까 무향실이라는 곳은 실제로 가서 있어 보면 굉장히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람은 그런 장소에 있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를 리스닝 룸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흡음이 되지만 고음, 중음, 저음의 밸런스가 좀 잘 맞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음만 많이 먹히고 저음이 뱅뱅 도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조금 라이브한 성향의 그 소재들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많은 이제 레코딩 스튜디오가 여기는 아니잖아요. 레코딩 스튜디오였으면 저는 처음에도 신경 썼을 거고 훨씬 더 잔향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을 거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레코딩 스튜디오가 아니라 저는 청음실로, 믹싱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믹싱을 할 수 있는 좋은 밸런스만 잡을 수 있으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믹싱 데스크가 있는, 리스닝 데스크가 있는 장소 주변에만 굉장히 데드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뒤쪽, 그 뒤로 흘러가는 쪽에는 조금 에너지가 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조금 라이브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릴 때 앞쪽을 조금 데드하게 만들고 뒤쪽을 라이브하게 만드는 거, 그걸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물론 저 뒤로 가게 되면 디퓨징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제가 또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또 생겼어요. 뭐였냐면, 지금 보시는 제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요 포지션, 지금 요 포지션이 제가 흔히 그
유튜브를 찍는 자리입니다. 유튜브를 찍는 이 자리의 양쪽 벽을 보게 되면 평행한 벽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벽과 그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저 벽이 있어요. 저 벽이 두 벽이 평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벽이 평행하게 되어 있으면 스탠딩 웨이브라는 게 생겨요. 이제 공진 주파수라는 게 생깁니다. 물론 이 책상하고 천장에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1차 반사음을 해결하기 어려운 바닥은 이제 카펫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됐지만 천장 같은 경우는 처리가 어려워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퓨저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죠. 저 디퓨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디퓨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방파제 이런 데 가게 되면 파도가 칠 때 이렇게 삼각형 별 모양 비슷하게 생긴 큰 콘크리트 조각 보시죠? 그 큰 콘크리트 조각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파도가 와서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부터 반사가 일정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한 모양 때문에 사방으로 튀게 만드는 그 디퓨징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소리 에너지가 사방으로 튈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피라미드 얘는 사방으로 소리가 튈 수 있도록 해놓은 애예요. 그래서 소리가 사방으로 튀어서 스탠딩 웨이브, 그러니까 파도가 또 쳐서 그대로 또 다시 반사해서 또 나오는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 지금 보시는 이 천장에 있는 이 디퓨저입니다. 이게 평행한 벽에서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평행한 벽인 이 천장면과 이 바닥면이 평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벽과 이쪽 벽이 평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벽이 평행한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저렇게 디퓨저를 똑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저 디퓨저는 왜 회색이냐? 네, 그냥 제가 라카 칠했어요. 약간 칠했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 벽이 회색 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 도배지를 약간 페인트 형태로 되어 있는 도배지를 해서 도배를 부탁을 해갖고 여기 도배를 다 처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벽에 이제 공진이 이 안에서 이 양쪽 벽에서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이 포지션에서 얘기할 때 공진이 좀 돌았는데 아마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기했던 것들 그 영상 찍은 거 보게 되면 조금 울리고 공진이 생기는 게 느껴져요. 그 영상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제가 한번 찾아서 틀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건 되게 단순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게 한 두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특별하게 오디오 전용으로 만들어진 전기선을 사용을 하면 음질이 좋아집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이걸 보시게 되면 그걸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 공진이. 근데 그 공진을 해결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흡음재를 쓰지 않고 그 공진은 이 평행한 벽을 없애기 위해서 디퓨저를 쓴 거예요. 요 디퓨저만 양쪽 벽에 사용을 하니까 그 공진이 싹 사라지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오늘은 이 디퓨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지금 아마존에서 구매한 건데 4장에 이제 한 세트로 판매를 합니다. 저 요거에 관련돼 있는 정보는 같이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저렴하고요. 배송비가 좀 더 많이 드니까 차라리 보낼 때 여러 묶음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크기는 30cm에 30cm니까 생각보다 작아요. 이 정도 손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원하는 위치에 붙이는 건데 얘는 사실 보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뒤는 이렇게 비어 있는 굉장히 가벼운 재질이에요. 이거는 지금 왜 사용을 하는 거냐면 그 스탠딩 웨이브라 그래서 두 개의 평행한 벽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이제 공진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벽을 평행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흡음을 하는 애는 전혀 아니고요. 공진을 막아서 어떤 부밍 현상이 일어나는 걸 없애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필요한 부분들에 이렇게 붙여서 해결을 했어요. 붙이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얘는 워낙 가볍기 때문에 뒤에다가 양면 테이프 붙여서 그냥 천장에 붙이거나 벽에 붙일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저는 이거를 페인트를 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생기는 공진들을 좀 해결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나무를 꼭 하나를 이제 이런 장소에 놓긴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딱 디퓨저로 쓰기 딱 좋은 크기의 나무를 딱 주셨어요. 이 자리도 되게 적합한 자리에 있고요. 뒷벽을 치고선 오는 소리가 이 나무에서 부딪히면서 퍼질 수 있는 거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뒷벽에다 뭔가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설치하기가 조금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커튼을 달았습니다. 이 커튼도 굉장히 저렴하게 했습니다. 이케아 아시죠? 이케아에서
봉이 2만 원인가 하고 이 커튼이 이제 한 페어로 해갖고서 5만 원인가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서 안마 커튼이 생각보다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고 그래서 소리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뒤쪽을 좀 흡음하게 했습니다. 뒤쪽에 라이브 한 거는 다 좋은데 너무 라이브 했어요. 그리고 뒤쪽에다 디퓨저를 좀 설치를 하고 싶었는데 나무 위에 다른 걸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가 뭐 사무실로도 쓰거든요. 사실은요. 저희 다른 직원 자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런 사무실 용도에서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좀 피하고 대신에 이제 커튼을 설치를 했다는 게 조금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문들, 네, 요 문들은 제가 속아서 샀던 흡음률이 굉장히 낮은, 네, 그거를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이렇게 부착을 해서 이 문에서 생기는 직접적인 반사는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뭐 이쪽 벽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다가 흡음재를 좀 설치를 해서 그래도 이쪽에서 생기는 공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흡수할 수 있게 했고요. 별거 아니지만 이런 액자가 들어가면요, 이 액자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흡음재와 디퓨징이 됩니다. 둘 다 됩니다. 왜 흡음이 되냐면 액자는 요 재질, 요게 좀 생각보다 얇거든요. 그러면 이게 판진동이라는 걸 해요. 이 판진동을 해서 중저역 소리가 여기 부딪히게 되면 얘가 판진동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소리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액자는 굉장히 좋은 흡음재도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굴곡과 이런 떠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뒤로 소리가 유입되고 흐르면서 소리를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액자는 생각보다 좋은 어쿠스틱 소재가 됩니다. 여기 작업실이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의 소리가 이렇게 이 정도 울려요. 네, 지금은 좀 바뀐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카펫을 조금 깔았어요. 네, 카펫을 싸게 코스코에서 99,000원짜리 카펫 3장을 깔아서 이 바닥을 다 흡음 처리처럼 했습니다. 소리가 조금 잡혔는지 한번 제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박수 한번 쳐볼게요. 이 정도의 소리를 받게 됐어요. 흡음재이면서 디퓨징도 될 수 있는 굴곡이 있는 모양의 제품들을 조금 활용을 했거든요. 베이스 트랩도 설치를 했고 앞쪽을 좀 대다게 하려고 좀 노력했어요. 대신에 이 뒤쪽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쪽은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리 상태고요. 지금 한번 박수 쳐볼게요. 네, 이제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다 완성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쿠스틱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완성된 상태. 은 조금 궁금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뒤에 있는 이 가구는 전문적인 이 프로 음향 쪽에서 사용하는 콘솔 데스크예요. 비싸요. 이거 비싸고요. 이 회사는 저와 그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왔던 회사에서 제 특수 제작을 해준 테이블인데 보통 이런 콘솔 베이는 이게 베이가 4베이거든요. 아마 소비자가로 치면 한 베이당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베이짜리니까 이게 400만 원짜리 데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스크가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고요. 지금 보이시는 뭐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요 가구들은 저 아이키에서 제가 다 조립한 겁니다. 뭐 이거 6만 원이요, 7만 원밖에 안 했던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테이블도 아이키에서 제가 만든 건데 상판이 3만 원인가? 이게 3만 원인가 4만 원 상판. 이것도 3만 원인가 4만 원짜리 상판이고요. 그다음에 이 다리는 5천 원짜리 다리 사갖고 제가 그냥 부착한 거고요. 그래서 다리는 그렇게 부착을 한 거고, 요 지금 보시는 그 캐비넷 같은 거, 요것도 지금 아이키아에서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주고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비싼 게 이제 이 의자.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다 보니까 뭐 듀오백 의자 했는데 저는 허리가 좀 안 좋아요. 제가 허리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좀 부러진 적이 있어서 웬만하면 의자를 사면 다른 의자보다는 좀 이런 듀오백 같은 의자를 해서 허리가 이렇게 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요. 네, 저는 허리를 부러뜨린 적이 있습니다. 또 요거는 제 아는 회사에서 이제 사무실 축하한다고 주신 화분이고요. 아빅스테크에서 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 의자도 그냥 제가 조립한 겁니다. 아이키아에서 이 의자도 아이키아에서 조립한 의자. 이거 아실 거예요. 이거 아마 8만 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더 쌌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러고요. 그다음에 제가 쉬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제가 쉬는 장소인데 여기는 그
제가 여기서 오래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좀 누워서 좀 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후통이라 그러죠. 그 여기 피면 침대처럼 쭉 펴지는 거. 네, 그래서 침대처럼 쭉 펴지는 건데 이것도 이케아예요. 이케아. 제가 자꾸 아이케아라고 발음하는 거 좀 죄송해요. 저 이게 되게 안 좋은 버릇인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아이케아였고 한국에서는 이케아가 맞고 원래 그 나라 말로도 이케아가 맞아요. 근데 제가 버릇을 잘못 들어서 처음에 아이케아라고 배우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아이케아가 된대. 죄송합니다. 이케아에서 산 거고요. 그래서 이거 9만 원인가? 네, 9만 원인가 산 거고요. 요 쿠션 1,000원인가 2,000원인가 그래요.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 어머니가 갖다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시는 이런 조명, 요것도 2만 원짜리 조명인가 할 겁니다. 이것도 이케아 거, 예, 조명이고요. 요 서랍장도 이케아 거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예, 요거 서랍장 2만 원인가 3만 원 할 겁니다. 집에 있던 저거 뭐죠? 공기청정기, 예, 그렇고요. 다음에 보여드릴 장소는 사실 이게 입구 쪽인데 이 입구에 되면 이제 제가 제 장비들과 제가 리뷰해야 될 물건들이에요.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네, 리뷰했던 물건도 있고요. 아직 못 갖다 드린 물건들도 있고, 이제 갖다 드려야 되는데 막 여기 쌓여 있어 갖고선 지금 처리 못하는 것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제 장비들이나 측정기들이나 부품들이나 케이블들이나 뭐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이것도 좀 리뷰를 해야 되는 애들도 좀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뭐 작은 냉장고 있고, 이 커피 만들 수 있는 이제 커피 관련돼 있는 것들하고, 여기도 이렇게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조그마한 테이블 만들어서 커피 먹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냥 여기 냉장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옷걸이 있고 수건 있고 거울 보는 거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되게 작은 사무실이에요. 그냥 10평짜리.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바뀐 부분들이 있죠. 제가 이전 영상에 비해서 여기로 오니까 굉장히 조금 색감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화질도 좀 바뀐 것 같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조금 많았었는데, 물론 카메라가 바뀌었거나 뭐 렌즈가 바뀌었거나 뭐 이런 걸 수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는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하면서 그때 뭐 카메라 설치하고 특별한 조명 장비 없이 이렇게 막 설치를 해갖고 이렇게 찍었던 거예요. 전문적인 조명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여기를 와서 제가 딱 바꾼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건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건 바꾸지 않았어요. 카메라도 원래 있던 카메라 그대로고요. 오디오 장비나 마이크도 저렴하게 구매해서 쓰고 있는 그 마이크 그대로 쓰고 있어요. 뭐 특별한 거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나도 특별한 거 쓰고 있지 않고,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여기를 하면서 이제 공간을 어쿠스틱적으로 잘한 그거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고, 하나 바뀐 거는 조명이 바뀐 거예요. 예, 이 조명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제가 작년 말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300불에 조명 세트 3개를 샀어요. 근데 그때 살 때 저는 이제 조명을 살 때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이제 CRI 값이라는 게 있어요. CRI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색 표현을 얼마큼 잘할 수 있는 조명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되면 완벽하게 색 표현을 잘하는 거고, LED 조명이나 다른 일반 조명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CRI 값이 뭐 0.9 이하, 0.8, 0.7까지 떨어지는 그런 빈약한 조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색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조명이에요. 집에 있는 조명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얘가 여기 와서 설치한 조명은요, CRI 값이 0.97까지 나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색 표현 능력이 뛰어나죠. 97%의 색 표현 능력을 갖고 있는 애를 설치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바꾼 상태에서 조명만 바꿨더니 색 표현이 지금 다 잘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거 외에도 여기는 장소가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각도라든지 조명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좀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조명도 설치를 하고, 디퓨저와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이제 한쪽으로만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가이드까지도 설치를 했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장 쪽에 반사해서 이제 간접 조명 비슷하게 나오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레일등 같은 걸 쭉 설치를 했어요. 예, 천장에 레일등이 쭉 설치가 돼 있어서 이 레일등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쪽에다가 스팟 형태로 이 조명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와 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 때문에 색감이나 컬러나 여러 가지가 조금 달라 보인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뒤에다가 이제 색 조명 들어가는 그
조명을 넣어놨잖아요. 이 조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개 세트로 해서 스탠드까지 다 포함돼서 샀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와이파이로 제어가 되는 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앱을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색깔 이렇게 돌리면 보이세요? 네, 이렇게 돌리면 뒤에 색깔이 바뀌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뭐 껐다 켰다도 되고, 네, 껐다 켰다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조명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반 조명인데 이제 그 켈빈 온도를, 템퍼리처를 이렇게 웜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갑게 하고 하는 게 3200K부터 시작해서 5600K까지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 칼라로 하게 되면 이제 칼라도 이런 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애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잘 산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려봤는데 여러분들 좀 도움 되셨나요? 잘 모르겠네요. 뭐 제가 쓰는 그 작업실, 청음실인데, 이 청음실은 뭐 녹음 스튜디오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음이나 흡음을 완벽하게 해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음악을 듣기에는 조금 밸런스가 좀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신경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커튼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그 아마존에서 구매했던 그런 흡음재들 같이 밑에 상세 페이지에 공유해 놓을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가셔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이게 그 부피가 커서 운송료가 많이 나와요. 예, 부피가 커서 운송료가 많이 나온다는 게 좀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방산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구하는 그 재질하고는 되게 달라요. 예, 좀 달라서 흡음률 자체가 좀 다릅니다. 아까도 확인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소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부착했는지 궁금하시죠? 이 부착하는 방법은 그 스프레이로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접착용 스프레이로 해갖고서 부착하면 되는데, 그러면 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거 한 판을 붙일 때 양쪽 모서리 코너 있죠. 양쪽 모서리 코너에 돼지표 본드를 살짝 묻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 본드를 쭉 뿌려요. 스프레이 본드는 부착해서 이제 당분간 뭐 하루나 이틀, 뭐 3-4일 정도 부착하는 데는 걔가 역할을 해주고요.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살짝 묻힌 그 돼지표 본드가 결국은 말라서 벽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집이나 가정집에서 하게 되면 그 3M 스프레이 본드 같은 경우는 그냥 떨어져도 벽지에 그렇게 심한 자국을 안 남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자꾸 떨어지면 또 붙이고 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양쪽 끝에 살짝씩만 돼지표 본드 해놓으면 나중에 뛸 때 그 부분만 벽지가 살짝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왜냐면 너무 팍 붙여버리면 나중에 벽지도 뜯어지고 얘도 못 띄워내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가벼운 재질이니까 살짝씩만 그 본드를 이렇게 태그하듯이 이렇게 딱 붙여넣어서 하면 나중에 가지고 다른 데도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신다면 뭐 음향생활한테 굉장히 좋은 어쿠스틱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쓰고 있는 그냥 작업실을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창피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